가진 돈의 대부분이 들어가는 전세 계약. 워낙 큰 돈이 오가야 하고 주변에서 사기도 많다고 하니 걱정부터 앞섭니다. 왜? 이러한 중요한 내용이 교과서에는 없는 걸까요? 주변에 누구 한 명 똑부러지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이나 친구들도 평생 살면서 이런 계약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전세 계약 잘할 수 있도록 레벨업 시켜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고려하여 살고 싶은 지역을 선택했다면 공인중개소를 찾을 차례입니다. 중개사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전세로 필터링 하시고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원하는 평형대를 선택하여 나오는 매물 리스트를 클릭합니다. 그럼 매물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중개사 정보에서 매물 많은 곳을 선별합니다. 확률적으로 매물이 많은 분을 만나야 같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중개인분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많다는 건 집주인하고의 관계가 좋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중개 업무도 열심히 잘하신다는 반증도 됩니다. 혹시나 입주하여 집주인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경우에도 집주인하고 관계가 좋은 분들은 중개도 잘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좋은 물건은 중개사님이 매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매물이 많은 곳의 중개소를 선별하셨다면 그 다음은 바로 중개소로 달려가지 마시고 전화를 해보세요. 전화 통화를 할 때 매물이 있는지, 집 상태는 어떤지 등을 물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중개사님이 친절한지, 여러분과 잘 맞는 분인지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잘 맞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걸 전화 통화할 때 확인해 보는 거예요. 통화해 보고 잘 맞는 중개소를 3군데 정도 선별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님과 시간 약속을 합니다. 이때 가능하면 선별한 곳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약속 시간을 잡으세요. 그래야 한 중개소에 끌려다니지 않으세요. 약속까지 잡았다면 이제 집 보러 고고고. 참, 집 보러 가실 때 가능하면 다른 분과 함께 가는 걸 추천해요. 동행이 있으면 대면대면한 것도 덜하고 여러 집을 보기 때문에 기억이 또렷하지 않을 때 함께 가면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출발합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여유있게 미리 중개소를 방문합니다. 상냥하게 인사하고 보이는 자리에 우선 앉으세요. 우선 앉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사장님과 집 주변 환경은 어떤지, 마트는 어디에 있는지 등을 물어보는 등 가벼운 대화를 하고 약속된 시간이 되면 전세 매물을 보러 갑니다. 집을 보러 가면 인테리어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현관, 도어락, 방문 상태, 욕실 싱크대 상태, 조망뷰, 전등, 방충망 상태 등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누수, 결로, 곰팡이, 샤시, 수도, 보일러, 배수 상태예요. 이런 건 고장나면 살기에도 너무 불편하고 수리 비용도 많이 든답니다. 살다가 집주인에게 해달라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해주는 분들도 있고 비용 부담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서로 마음 상하는 논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보고 나오기 전 집이 마음에 든다면 살고 있는 분께 물어보세요. 사시는데 불편한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이 혹시 있나요? 윗집 층간소음은 어떤가요? 그리고 중개소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가능하면 간단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두세요. 이곳 저곳을 보다 보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원하는 지역을 여러 단지를 보신 후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가계약을 해야 합니다. 가계약이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시적으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임시적이라고 했지만 가계약도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전달 후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전달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첫째, 등기부 등본 확인. 등기부 등본, 말만 들어도 어려운 것 같죠? 하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등기부 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두는 증명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의 주소와 소유자 그리고 권리관계가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등기부 등본을 받으면 우선 출력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날짜는 무조건 당일이어야 합니다. 날짜 확인 후 표제부에서 주소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갑구에서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가계약금을 전달할 땐 등기부 등본에 명시된 소유자에게만 전달해야 해요.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을구에서 권리사항을 확인하세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근저당, 전세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나와 있어요. 을구에 기록사항 없으므로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혹시 을구에 근저당권 외에 다른 권리가 있으면 그 집은 계약하지 마세요. 집이 마음에 든다고요? 그래도 계약하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다른 집이 또 나올 거예요. 근저당권 설정이 잡혀 있는 경우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예요. 은행에서는 대출 시 채권 최고액으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다시 말해 대출 구매 120%를 잡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계약한다고 하면 전세계약서 특약 조건에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추가 근저당 설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만약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한다는 문구를 넣으세요. 그리고 근저당이 없어도 부동산 사장님께 근저당 설정 행위를 하지 않으며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특약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전세금이 집 매매 가격의 80%를 넘어가 집값과 차이가 거의 없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여 깡통 전세, 역전세가 되었을 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꿀팁, 전세보증보험은 SGI 서울보증보험,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파트,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고요. 각 보험별로 가입기간이나 보증금액, 보증료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SGI 서울보증보험은 가입 가능 시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시점, 계약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가입할 수 있어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가능하고요. HF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 계약 기간이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의사상자 가구, 한부모 가구 등 보증금률이 우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확인하면 큰 고비는 넘긴 거예요. 둘째, 계약 조건의 협의. 이제 이사 가능한 날짜를 협의하시고 날짜까지 잡았다면 계약일 날 집주인이 오는 곳으로 협의하세요. 집주인과 계약 가능한 날짜를 잡으시고 만약 집주인이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말 집과 전세 가격이 마음에 드는 경우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계약할 때 집주인과 영상통화로 진행하자고 부동산 사장님께 요구하세요. 저 같은 경우 사회 초년생 때 전세 계약을 했었어요.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는 남편이었는데 위임장 없이 아내분과 계약을 진행했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아유 괜찮아 잘 아는 사이라고 임대도 여러 번 했다고 얘기를 했기에 별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지요. 그리고 그때 계약과 보증금을 다 현금으로 줬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2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할 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집주인 내외가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생활을 하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랑 계약했던 아내분은 명의가 남편 거니 남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으라 하고 남편은 자기가 계약한 적이 없으니 난 모르겠다. 아내에게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더군요. 그때 그 전세 보증금은 함께 사는 친구와 제가 2분의 1씩 부담했는데 그 무렵 제 친구가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결혼 준비에도 큰 구멍이 나는 상황이었죠.
정말 머리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하고 소유자 계좌로 계약금을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특약사항 요구. 근저당 말소 및 대출에 대한 특약사항을 추가했다면 다음은 시설보수에 대한 특약사항을 진행하세요. 집을 볼 때 문제가 있었던 도배, 장판, 싱크대, 도어락, 방충망, 정등 등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임대인께서 잔금일까지 수리하여 임차한다로 특약을 추가합니다. 아참,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세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도 추가 요청하세요. 넷째, 중개비 협상. 마지막 계약사항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면 이제 중개비를 협상할 차례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협의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개수수료 지급은 이사하는 날 점유자 즉 이전 세입자나 집주인이 집을 비워준 것을 확인하고 잔금까지 전달한 이후 마지막에 지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법적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지만 이는 최고 요율을 명시한 것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명시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이에 해당하죠. 그래서 중개비를 물어보시고 협상을 해보세요. 요즘에는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부동산 앱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집주인에게만 수수료를 받고 세입자에게는 무료로 집을 계약해주는 앱도 있고 수수료를 0.3%로 고정시켜둔 앱도 있어요. 찾아보시고 활용하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심호흡을 하시고 가계약금을 전달해 주세요. 이제 본계약일이 왔어요. 본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계약서 작성일 날 부동산 사장님께 집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얘기하시고 마지막 확인을 진행합니다. 혹시 예전에 보지 못한 하자가 있는지 메인 눈으로 체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본계약을 진행합니다. 첫째, 등기부 등본 확인. 당일 날짜에 출력한 등기부 등본을 보고 소유자,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 계약서, 집주인 신분증을 맞춰보시고 신분증의 얼굴과 집주인분 얼굴도 확인하세요. 둘째, 특약사항 및 인적사항 확인. 가계약 진행 시 요구됐던 내용이 빠짐없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추가로 수리할 부분이 있다면 특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분과 계약일, 계약 만료일, 본인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셋째, 계약금 전달. 모든 계약사항이 확인되었다면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전달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잠깐, 처음으로 큰 돈을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할 경우 이체 한도 제한으로 정상 이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약일 전에 은행을 방문하시고 1일 1회 이체 한도를 높여놔야 합니다. 넷째, 확정일자. 계약금까지 전달했다면 다음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확정일자는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더 이상 상환하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확히는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다음 날 0시부터 법적으로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라도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은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잠깐, 기존의 전세집 계약서에도 확정일자가 있는데 새로운 집에 가계약 서류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변은 네, 상관없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전세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를 의무로 하고 있어요.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들을 자동으로 받기 때문에 꼭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전월세 신고는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계약일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드디어 이삿날이네요. 이삿날 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첫째, 전입신고하기. 이사하는 날은 주말이 아닌 평일로 잡으세요. 주민센터가 근무하는 시간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확정일자는 계약일날 전월세 신고를 했다면 패스하고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해요. 전입신고까지 해야 법적으로 대항력이 생겨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물론 가계약서 작성할 때 설명했지만 기존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입신고한 이후 발생한 후손의 채권자 또는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어쩌면 전입신고는 이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입신고 없는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하면 무조건 하지 마세요. 꼭 명심하세요. 둘째, 중개수수료 지급. 이사까지 모두 했다면 이제 중개수수료를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불하셨다면 현금 영수증도 꼭 챙겨주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이제 전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은 모두 끝났어요. 여기서 또 잠깐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진짜 꿀팁을 남깁니다. 첫째, 부동산 사장님 내 편 만들기. 예전에 낡은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 물건이 워낙 귀하고 전세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라 내부 수리 조건 없이 계약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싱크대가 많이 낡아서 마음에 많이 걸렸었어요. 하지만 중개해주신 부동산 사장님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물을 계약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선물을 하고 싶었지요. 그 순간 중개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전기밥솥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근처 마트에 가서 쌀 10kg 2포대를 사서 중개사무실로 찾아가 사장님 감사해요 라고 인사를 드리고 쌀 2포대 중 하나는 사장님께 나머지 하나는 집주인께 전달을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이 왔어요. 집주인을 잘 설득했고 그래서 싱크대를 새것 교체해 주겠다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계약도 사람들 사이에 서로 마음이 오가는 것이라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둘째,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 활용하기. 최근 임대차 입법의 실행과 공급 물량 부족으로 전국적으로 전세 물건이 부족하고 가격 또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전세집의 만료기간이 다가오고 이사 계획이 없다면 조용히 묵시적 갱신을 이용하세요. 묵시적 갱신이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되었을 때 전 임대차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용히 넘어가면 동일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직 남아있어서 2년 만료 후 다음에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전세보증금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여러분도 전세계약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겠죠?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